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훈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달라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중에 이제 진로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학업 역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시는 이쌤이 학업 역량 그리고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도대체 학업 역량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되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저 이쌤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쌤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영역이었던 이제 진로 역량, 이쌤은 진로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 내가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갔을 때 대학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팩트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진로 역량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자, 입학사정관들은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전공적 합성, 과거에는 우리가 평가 요소 이제 4대 요소라고 해서 전공적 합성이라는 영역이 있었는데 이것을 진로 역량으로 변화하면서 이 부분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공적 합성, 이 과거에 평가를 할 때 있어서의 전공적 합성은 평가자 중심이었는데 자, 진로 역량은 수험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공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평가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로에 따른 활동들을 평가자들이 평가를 하겠다. 이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진로 역량인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전공적 합성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 계열적 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이쌤의 영상을 과거부터 봐왔던 분이라면 이쌤이 전공적 합이라는 개념보다는 계열적 합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계열적 합성의 느낌보다도 좀 더 큰 범주가 진로 역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 여러분들이 전공과 무관하게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된 진로 방향성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진로 역량에서 평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업 역량과 조금 비교해 보면 자, 학업 역량은 고등학교 현재 그리고 고등학교의 과거 수준의 여러분들의 학업 수준과 능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진로 역량은 자,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전공에 입학해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감이 제대로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세부 영역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평가 기준은 자, 전공과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입니다. 자, 대학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전공과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을 적절하게 했는지를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본인의 진로 방향성에 맞춰서 과목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대학들 입학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입학처 사이트에서 공개를 해놓습니다. 우리 이 전공이 고등학교 때 필요한 먼저 배우면 좋을 과목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공에 온다라고 하면 어떤 과목을 고등학교 때 배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말 대학들이 다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우리 고등학교에 어떤 과목이 열려 있는지 또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대를 갈 거야. 근데 물리를 선택 안 했어.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선발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과목 학습 단계, 그러니까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여부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이전에 미리 배워놔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과목들을 건너뛰고 심화 과목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아무래도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물리 2라는 과목은 물리 1이라는 과목을 배워야지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물리 2 과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물리 1 과목을 배우지도 않고 만약에 물리 2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걸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공 과목 이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까지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열리는 뭐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좀 적게 드는 과목들을 우리 아이가 좀 도전적으로 좀 이런 걸 이수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강연을 가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을 하게 되면 좀 많은 부분에서 질문을 주시는 게,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공동교육 과정 여는데 이거 듣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우리 학교에서 열리지 않은 과목들이 내 전공과 관련해서 좀 필수로 들으면 좋겠다라는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충분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선택 과목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필요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필요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대학이 평가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은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온라인 수업 또는 동아리라든지 독서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기주도성을 조금 나타내 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고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육정책의 트렌드가 사실 자기주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 속에서 내가 학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로 방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역량들을 자기주도성을 중심으로 좀 서술을 해주거나 아무래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대학에서는 굉장히 그 능력을 고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은 참고하셔서 내 생활기록부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이러한 표를 아직도 보지를 못했다. 선생님 이 표가 뭐예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때 가이드북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런 걸 못 받았다라고 하면 학교 홈페이지,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이 표를 아직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선택 과목을 좀 잘 형성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선생님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데 이거 본 적 없는데요? 그건 당신이 잘한.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전공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위의 계열과 관련된 교과목의 성취도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의 학업 성적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학업 성적은 이미 학업 역량에서 평가되지 않았나요? 네, 평가됐습니다. 근데 대학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도와 이중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공대라든지 좀 수학 과목이 필요한 그런 전공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체적인 성적 기준에서 학업 역량 측면에서도 그 수학이 평가가 되지만 전공 과목으로서의 수학까지도 학업 성취도가 이중으로 평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가 방법 또한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도 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급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영역, 뭐 원점수라든지 그 과목의 평균, 그리고 편차, 그리고 뭐 수강자 수, 다양한 영역을 정성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예를 들어서 등급이 나오는 이런 일반 선택 과목을 기피하고 성취도만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 과목은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등급 안 나오는 과목들로만 선택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일반 선택 과목, 예를 들어서 등급 나오는 과목들만 기피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과목이라면 뭐 등급이 나오든 등급이 안 나오든 고루고루 섞어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일 교과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을 연계해서 비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의 과학적 역량을 평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고1 때 통합과학의 성적과 고2 때 물리학 1 그리고 고3 때 물리학 2의 성적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택 과목을 막 내가 마음대로 형성하거나 아니면 등급 나오는 과목들 막 빼버리고 진로 선택 과목만 평가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어차피 연계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진로 방향성에 맞춰서 그 전공이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 그 전공 선택과 관련된 교과목들은 피하지 말고 고루고루 그리고 그 위계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점수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건 학업 역량, 여러분들의 교과 성적이에요. 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내 생활기록부 속에 진로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지원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내가 성적이 낮다? 그러면 대학에서 너를 선택하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진로 역량의 마지막 평가 기준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강연을 나가거나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선생님, 꿈이 달라지면 저 진로가 바뀌면 저 평가에서 불리한가요? 사실 전공적 합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평가 기준으로 작용됐을 때는 아무래도 그 전공적 합, 이 단어 때문에 내가 전공 방향성이 좀 달라지거나 내가 진로가 바뀌면 이거 완전히 불리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학은 그때부터도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명칭까지 그냥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이라고 바꾼 이유가 이러한 오해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진로 방향성에 맞춰서 학교 활동만 성실히 해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활동들을 다 진로 역량으로 평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 내 제발 교외 활동하지 마세요. 교내 활동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한 것들을 우리는 고평가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을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을 활용해라.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에는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이 있죠. 이 세 가지 영역을 활용해서 너의 진로 탐색 활동을 좀 보여줘라 라는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 지원한다 그랬을 때 생활기록부에 나는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경영학에 적성이 맞고요. 경영에 관심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냥 넓은 범위의 CEO가 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진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경영 컨설턴트라든지 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의 경영 컨설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설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뭐 자산관리사, 외환 딜러처럼 좀 더 나의 진로 방향성을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화시켜서 관련된 주제 라인이라든지 학교 교내 활동을 해준다라고 하면 진로 역량으로 굉장히 고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뭔가 방향성을 뽑을 때도 경제학과라든지 좀 다른 학과까지도 충분히 이제 전공성을 넓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정리를 하면 전공이 아니라 나의 진로 방향에 맞춰서 학교 교내 활동을 설계해서 생활기록부 속에 녹여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달라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중에 진로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